안녕하세요. ESG 비뇨기과 원장 최민호입니다. 오늘은 남성과 여성의 비뇨기과적인 질환 중에서 젊으신 분들이 가장 문의가 많으신 이른바 성전파성 질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병원을 10년 넘게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러한 성전파성에 대한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흔하게 말씀드리면 남자의 경우에는 요도 부분의 통증 및 불편함을, 때로는 요도 부분의 간지러운 증상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질염이라든지 질 분비물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든지 간지러운 증상 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는 소변으로 하는 검사가 있고, 여성의 경우 질로 하는 질 도말 분비물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변으로 하거나 질 분비물로 하는 검사 같은 경우는 걱정되는, 즉 노출되는 성관계에 대략적으로 하루나 이틀 정도 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아니면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균이 있지만 균을 완치한 다음에 통상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검사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균인가에 따라서 약물 치료 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관계는 충분히 치료되고 음성 판정을 받은 다음에 관계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전파성 질환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전파성 질환은 임균이라고 하는 임균성 요도염이 있고, 임균이 아닌 요도염에 대표적으로 클라미디아, 유레아 플라즈마 또는 마이코플라즈마, 가드넬라, 또 캔디다 같은 이런 비임균성 요도염 원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이즈 및 매독 감염과 헤르페스, 곤지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인 헤르페스와 곤지름에 대한 예방 접종 및 다른 일반적인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비뇨기과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에서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제가 소변으로 하는 검사랑 질로 하는 도말 검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검사 중에서 대표적인 항목은 이렇게 12가지입니다. 지금 세보면 12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도염은 크게 임균성 요도염과 비임균성 요도염으로 나누어진다. 좀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나누었냐면, 임균성 요도염의 경우 잠복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즉 성적인 노출이 되기 한 2-3일 정도 되면 최대한 이렇게 빨리 증상이 나타나고 고름도 많이 나오고 염증도 심하고 불편함이 많은 반면, 비임균성 요도염은 증상이 경하고 잠복기가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비임균과 임균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는 12종 검사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 약물 처방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게, 이 중에 어떤 균이 나오면 치료를 해야 하냐, 또는 어떤 균이 나오면 치료를 안 해야 되냐, 문의가 많이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균에 대한 분포가 아니라 환자들의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당 균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균에 대한 치료는 증상 여부에 관계가 있이 치료를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맞서 말씀드린 이제 헤르페스 질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헤르페스는 그 구강에 생기는 헤르페스 1형과 성기 쪽에 생기는 헤르페스 2형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헤르페스는 우리가 피부에 생기는 병소 중 수포성 질환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술 및 성기의 작은 소수포성 질환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헤르페스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서 완치하기는 힘듭니다. 대신 내 몸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 때 뭔가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약물 처방과 연고 처방 등으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처방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말씀드린 사람인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입각한 이러한 곤지름이라고 하는 콘딜로마 바이러스는 사람인 유두종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굳은 살과 튀는 사마귀에 대한 분류는 하겠지만, 대부분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위 조직과 경계가 명확하게, 즉 주위 조직과 경계가 명확하게 솟구쳐 튀어나오고, 이 핵심 코어가 없는 상태에서 혈관이 분포된 구조를
이러한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있는 사항 중에서 하나인 이러한 HPV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HPV는 사람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총 우리나라에서 검사한 항목은 28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고위험군, 저위험군을 나누는 이유는 남자가 기준이 아닌 여성분들이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을 때 자궁 경부암 유발 요인이 된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 저위험군을 나눈 거고요. 이 검사를 하는 방법은 질 노말 검사 또는 소변으로 하는 검사, 아니면 HPV 브러싱으로 하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피부 소견이 있다라고 하면 조직으로 검사를 할 거고요. 피부 소견이 없었을 때는 다른 검사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은 다양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인터넷도 많이 나오고 홍보도 많이 되는 이 가다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다실은 사람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예방접종입니다. 치료 백신은 아닙니다. 그게 옛날에는 가다실 사가라고 해서 이러한 9가지가 아닌 앞서 말씀드린 6번, 11번, 16번, 18번 이 고위험군 2개, 저위험군 2개를 커버하는 게 사가였고, 요즘은 그 뒤에 추가적으로 5개가 추가돼서 이렇게 총 9종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다만 이 예방접종은 치료가 아닌 예방이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적인 노출이 적었을 때 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뭐 성전파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병이라는 개념의 범주로 생각하기보다는 남자, 여자 두 분이 만나셔서 관계를 함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원인균에 대한 치료는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